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우입니다. 자,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오늘 원주 지역의 기온, 낮 최고 기온이 이제 5도까지 예상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로 포근해진 겨울 날씨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건조주의보도 해제되었습니다만은 대기 정체는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강원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수준 여전히 나쁨으로 예보되어 있죠. 외출시 마스크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취재 기장일에서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도내에서 가장 많은 노인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횡성군이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이 내용과 함께 고향선한 기부제 기부 현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또 원주시가 시민들의 화장실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이 개방 화장실 지정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죠. 12월 2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되는 규제 방식인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강원자치도와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를 선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박정화 의원이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 일정을 끝으로 대변인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박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를 표명한 이후 박 의원도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교사노조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2023년 학생평가 기본계획과 학교 현장 강사 직군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대하는 전국 교사들의 서명을 교육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손민정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현장 강사 직군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임용고시란 국가적인 검증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의 이행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후보들의 경쟁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도 출범시켰고요. 자, 이런 가운데 총선 공천에서 이른바 윤핵관 또 중진 의원들의 희생론 계속해서 또 재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기대 춘천연고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이요. 지난 26일 확정된 데 이어서 어제 한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11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요, 1973년생인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의 주력 인사인 86세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민주당과 좀 차별되는 7, 8, 9세대를 대거 구성했다는 건데요. 7, 8, 9세대라는 건 1970년대생, 80년대, 90년대생, 요 연령대를 말하는데요. 이 비대위원 11명의 평균 나이가 한 46세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결국 인적 쇄신을 좀 예고했다는 해석이 좀 우세하고요. 특히 공천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장 임명권을 쥔 한동훈 위원장이 향후 강도 높은 당 혁신의 핵심에 중진 교체에 좀 힘을 실을 경우 도내 여건도 여러 가지로 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친윤이라든가
중진 용태로는요,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도 제기된 좀 핵심 혁신안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좀 불가피하게 재부상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입니다. 그 도내 그 현역 의원 중에서도 보면요, 그 강릉의 권성동 의원이 지금 4선 의원인데 그 윤핵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철규 의원, 이양수, 그다음에 유상범 의원, 박정아 의원 이 모두가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 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고요. 그 모두가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고요. 저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을 지내면서 삼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물갈이 대상에서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이런 해석도 있지만은 그 정치권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희생이라는 압박 강도를 좀 높이기보다는 총선을 좀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그 윤석열 정부의 좀 이해도가 높은 그 강원도 국회의원과의 협력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런 좀 그 가능성도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또 예측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을 했습니다. 또 신당 창당에 돌입을 했는데 이 강원도 총선 판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전 그 국민의힘 대표가 그 어제였습니다. 탈당과 동시에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국이 여러 가지로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그 내년 1월 가칭 개혁 신당 출범을 목표로요. 총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어서 강원 그 총선 전국에 미칠 파급력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로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대구 경북 그 TK를 중심으로 정치적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강원도권에서는 아직 좀 취약하다 뭐 이런 평가를 나오고 있지만은 그 제3 정당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고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다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좀 국민의힘 그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죠. 이 전 대표의 그 탈당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그 당원으로 활동해왔고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좀 자제된 논평을 좀 했고요. 그 이양수 의원 지금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인데요. 이 이양수 의원도 역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다가 좀 안 되면 다시 돌아라. 이런 논평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도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인연이 있는 인물을 좀 꼽으라면요. 그 춘천 철원하천 양구의 그 한기호 삼선 의원이 그 2022년에 그 이준석 대표를 맡고 있을 당시에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췄는데요. 현재 그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좀 거리감을 좀 두고 있는 거고요.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 그 2022년 4월에 그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되는 좀 유기상을 맞았는데요. 당시 그 당대표를 맡은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을 요구하면서 기사회생된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현재 그 춘천 쪽에서 예비후보를 등록한 강대기 변호사라든가 강릉의 그 예비후보인 이영랑 그 예비후보 이런 분들도 좀 이준석 후보와 좀 인연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 정치권이 많이 실제로 이준석 신당이 좀 현실화될 경우요, 좀 보수표가 좀 분산돼서 선거 판세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요. 국민의힘 그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좀 이 대표의 정치적인 신선함이 떨어진다 이런 관측도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김진태 현 지사가 컷오프 되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재심을 요구하면서 기사회생했었다. 이게 살쪘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박정아 위원은 이제 어제부로 또 수석 대변인직을 이제 사퇴했거든요. 네네. 사실상 마지막 논평을 했었군요.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선거 구별 이 출마자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울 선거구 5명의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걸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최근에 원주 출신의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사임하면서 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울 좀 어떻게 좀 판세 총선 분위기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원주 출신 그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그 어제 공식적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 김 차관은 국민의힘 후보로 좀 원주 을 선거구 출마가 좀 유력한데요. 그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좀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김 차관은 그 사임을 하면서요,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륜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고향 원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김 차관은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예산 관련된 그 예산통으로 좀 통하고 있고요. 지난 7월부터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이뤄왔습니다. 그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부친이 지금 강원지사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 김영진 전 강원지사입니다. 이런 그 원주와의 좀 연고로 좀 이번 원주 출마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그 원주 선거구에서 송기현 의원에게 2번 연속 좀 패한 만큼 좀 무게감 있는 후보를 출마시키려고 좀 김한석 차관을 좀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그 예비 후보로 좀 건희중 변호사라든가 안지은 후보 등이 뛰고 있어서요. 향후 김한석 차관 같은 경우 공천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지금 공천 경쟁에서 좀 무난하게 좀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그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요. 사실상 국회 일정이 지금 모두 지금 마무리된 만큼 지역 활동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좀 총선 취재에 들어간 건데요. 국민의힘 그럼 어느 후보가 되든 좀 고정 지지층을 다지면서 의정 활동 성과를 적극 알려서 삼성 고지에 오르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차관이 계속해서 물망이 올랐었죠. 장미란 문광부 차관 같은 경우도 또 원주를 지역구 출마론이 나왔었습니다만 좀 경기 쪽으로 방향을 선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리고요. 일단은 김한섭 전 차관의 원주을 지역구 전략공천설이 현재로서는 좀 유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총선과 정당 소식을 살펴봤고요. 또 최근에 주목되는 여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 중에 지방의원도 후원을 결성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현행법상 그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주로. 이게 도의원과 시군의원,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은 후원회를 결성할 수 없는데요. 이 법이 통과됐는데 최대 5천만 원의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 국회 정계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그 법안 심사 제2소위와 전체를 잇따라 열어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 후원회 그 지정권자의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해서 그 예를 들면 도의원과 시군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현재 그 정치자금법을 보면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중앙당이라든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이 되지 않은 건데요. 이번 개정안이 그 국회 본회의를 이제 만약 통과하게 되면 후원의 기부액이 좀 1인당 강력 의원, 도의원이죠. 도의원 같은 경우 1인당 200만 원씩 할 수 있고 그 시군 의원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 후원의 총 모금 한도는요. 그 도의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고요. 기초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같은 좀 헌법 개정은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 대상에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이뤄진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그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선 입법 시한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개정해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뭐 국회 내에서도 이건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네, 횡성군이 최근에 강원도 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횡성군 노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요, 고령 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도 2억 가까운 금액이 모금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김명기 횡성 군수 연결해서요, 좀 이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횡성군의 고령 친화도시 조성의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또 진행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 고령 친화도시 좀 이 개념 짚고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횡성군의 노인 인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횡성군 인구가 46,429명입니다. 예, 그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15,982명. 그러니까 고령 인구 비율이 약 한 34.3%로서 도내에서 아주 가장 높은 그런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고령화. 네. 이미 그 진입을 했군요. 진입이 넘은 지가 오래된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자, 그렇다면 연구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그 진단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희 군이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그 노인 문제를 사회적 부양의 대상자로만 여기지 않고 좀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주체로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건중년이라는 개념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부터 75세 인구라도 활발히 경제활동도 하고 또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세대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인식에서 시작된 겁니다. 네. 이번에 노인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주거에 대한 안정성 부분이나 또 노인에 대한 예우, 그다음에 노인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그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편리성 부분에서 아주 그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령 친화 시책의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횡성군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좀 어떤 변화가 또 있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가입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그 어르신들을 위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그 의지를 표명하는 데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인증을 받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 교통수단, 주거 환경, 여가 활동, 또 사회 참여와 일자리,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과 통합, 그리고 제일 이제 관심 가지시는 그 통합 돌봄 서비스, 이런 그 다각적인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WHO 국제 네트워크 가입도 이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성 여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체계를 만들어내고 네. 그걸 그대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그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과 계획 좀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꿈꾸는 행성군의 비전이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이거든요. 그걸 도입해서 모든 세대와 함께 희망행성, 행복행성이라는 비전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목욕하고 임용비 지원을 내년부터 실시를 하고요. 노인 일자리 확대, 그다음에 소득 보정 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꿈입니다. 네. 그를 위해서 첫째는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 두 번째가 여가 문화의 향유, 그리고 통합 돌봄 사업 이걸 통해 그리고 이제 농촌형 교통 모델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보다 더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횡성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제 3억 원까지 네. 모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또 고향사랑 기부제를 원주시와의 협력 방안으로 또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제 서로 그 상생 발전하는 의미에서 상호 교차 기부를 했습니다. 네, 상호 이제 교차 기부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양 지역이 걸쳐 있는 현안에 대해서 좀 협력 앞으로 좀 진전되는 상황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원주시하고는 상생 협력 그 협의체를 여러 번 구성을 했었습니다만 요번 이제 그 원주 원광수시장과 저희 저희가 그 과거보다는 다른 개념에서 원주와 동반 성장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지역 현안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상호 협력해서 이번에 꼭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서로 그 지역의 작은 일이지만 상호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게 교차 기부를 통해서 그러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 뭐 사실상 이제 평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네. 좀 송년 또 신년 인사 좀 마지막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하여튼 금년 한 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희들이 용기 잃지 않고 이렇게 잘 버텨왔다는 것은 저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어떤 환경이다, 조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 말씀을 드리고 금년 어려움 잘 이겨내셨듯이 내년에는 이제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보다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명기 횡성군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에서 시민들의 화장실 사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요 개방 화장실 지정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죠.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개방 화장실 지정 신청자를 시에서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개방 화장실이란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개방 화장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지정한 화장실을 말합니다. 이 공중 화장실처럼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화장실은 아니지만 이 대중을 위해 개방하는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민간의 시설물을 대중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는 만큼 원주시에서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화장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현재 개방 화장실 지정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환경과 최솔지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개방 화장실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정한 화장실을 말합니다. 민간의 시설물을 대중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는 만큼 우리 원주시에서는 화장실 소유자 혹은 관리자에게 화장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2만 원 상당의 화장지나 종량제 봉투 같은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지원 혜택은 적은데 관리비는 많이 들어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개방 시간, 시설 및 청소 상태 등에 따라 월 6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3배에서 5배 증가한 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개방 화장실 뭐 자격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된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먼저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본 요건으로는 화장실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되고 1층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요. 또 화장실이 남녀로 분리돼 있고 주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져 청결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개방 화장실 지정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서 화장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청소 상태, 개방 시간, 접근성,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방 화장실 관리를 위해 월 2만 원 상당의 화장지나 종량제, 봉투 같은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개방 시간, 시설과 또 청소 상태 등에 따라 월 6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3배에서 5배 증가한 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원주시 환경광 최솔지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화장실 이용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요 도로변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개방 화장실 지정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올해보다 증가된 지원 혜택을 통해 개방 화장실 소유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화장실 시설 수준 및 청결 상태가 향상됨으로써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화장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희망하는 사업장의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개방 화장실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향후 원주시청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중 화장실이 없는 곳에 개방 화장실을 지정한다는 것인데 좀 많은 분들 좀 화장실을 또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또 편의성 제공 증진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현재 개방 화장실 지정 모집을 공고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의 개방 화장실은 총 33개로 공중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 배치돼 있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고요. 자, 12월 29일 금일에 전해드렸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지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2023년도 마지막 인사가 되겠고요. 저희는 내년 24년도 1월 1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